생각하는 또 요즘 그 성인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ADHD래, 진단을 뭐. 나 약 먹어야 된대 하고 밝히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연예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를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ADHD. 단계도 있고 막 그런 거. 정확하게 ADHD가 무엇인지 또 성인 ADHD하고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좀 긴 이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 충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ADHD는 아동기에 시작하고 학령기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네.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성인 ADHD가 인식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아동기 때 특별하게 주의력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놓쳤던 사람들 중에 청소년기, 성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회적 과제가 생기잖아요. 네.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딩이 걸리면서 그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에 주로 시간관념의 문제가 많으세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자꾸 넘기시니까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 좀 많으세요. 자기가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니까 욱하거나 충동적인 행동들 위험한 게 이제 중독 같은 데 잘 빠지세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성적표에 막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주의가 산만하고. 교육하기 완만하나. 주의가 산만하나. 난 무조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주의 산만 무조건. 저는 다 있어요. 그것도 그 시작인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애들, 떠드는 애들이 까불 대개는 애들인가요? 까불이 내가 볼 땐 그때 당시 선생님들 돌려 쓰는 몇 개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주의가 산만한. 또 하나는 창의성이 좋은 아이들. 아, 사실은 창의성 좋은 아이들을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 리포트가 얘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 말을 빼버리고 너무 산만해서 이것저것 동시에 시작했다 아무것도 못 끝낸다. 뭐 너무 산만해서 제대로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이런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ADHD일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프로덕티브한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독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그냥 스치면 중독이에요. 뭐 술이건 뭐 게임이건 그런 친구들은 그럼 막 이런 흥분도랑은 상관없이 ADHD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ADHD 유형이 그런 이제 과잉 행동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 분도 있지만 주의력 결핍 문제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조금 위축되기 쉽고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기분이 저하되거나 우울 불안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ADHD처럼 보이지 않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주의력 조절이나 전두엽 관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 문제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약간 사오정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많아요. 네. ADHD가요. 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번 ADHD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게 이렇게, 완전히 완쾌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ADHD인 경우가 약물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ADHD가 물론 그 기질적 특성, 약간 산만하거나 뭐 약간 감정적인 기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남기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기능에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조절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조절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다. 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좋아지려면 행동 교정을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약물로 좋아지는 거예요? ADHD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네. 습관을 통해서 ADHD가 극복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행동 치료 같은 거죠. 또 필요하면 약을 필요하면 먹게 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조절이 좋아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하나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릴 때건 성인 때건 ADHD 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막 크게 절망할 그러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없어요. 거네요. 네. ADHD 충분히 문제는 극복할 제가 수 볼 있는. 때는 네네. 극복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예, 경우 또는 뭐 테슬라라고 하는 또 우리
교류 전류를 하신 그 과학자분. 사실은 ADHD 히스토리를 진단적으로 가졌던 분도 있고요. 네, 그 시대 때는 그걸 진단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로만 알려진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조절하는 걸 배우면 그걸 진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ADHD는 제가 볼 때는 슈퍼노멀도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슈퍼노멀. 네. 그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 떨어질 때, 약발이 떨어질 때 뭔가 우울증이 온다거나, 뭐 근육 경련이 온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예약하신 분이요? 그게 너는 돈을 좀 내. 돈을 내셔. 아니 3년 전에 예약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요건 제가 1시간 전에 답변하고 온 거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많아. 진짜로. 엄마랑 다르다. 일단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ADHD 약이 두 종류가 있다. 네. 그래서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자극제라고 하는 도파민 시스템의 스티뮬레이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제일 것이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ADHD 진단을 받아서 실제로 이 신경 자극제를 쓰는 경우는 뇌 내에 도파민 시스템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걸 보완해주는 약을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진짜 ADHD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진단이 안 받으신 분인데 네. 이제 약간 남용의 목적으로 쓰거나 또는 요즘에 많은 게 시험 기간 중에 대학생들이 아, 맞아.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있어?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그래, 이때. 꽤 많아요. 약을 먹어요? 맞아. 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을 줄여주거든요. 수면이 줄어드니까 당일치기한 도움 돼요, 확실히. 네. 진짜 물리적으로 도움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물 ADHD 스티뮬런트 약물 사용의 한 거의 20%가 그런 대학생이나 일반 사람들이 쓰고 한국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조금씩 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적인데 과량의 도파민을 이제 추가하는 거거든요. 약을 드신다는 게.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도파민이 데플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 약을 끊자마자. 반등.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또 수면 장애도 연장될 수 있어요.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생겨서 좋지 않죠. 진단용하면 부작용이 세네. 맞습니다. 요즘 또 성인 ADHD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있나요?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체크를 하나씩 해보죠. 우리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성인 ADHD의 가장 이제 증상으로서 소위 문제가 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실행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못 지키고 자꾸 늦는 거. 실행 기능의 문제. 두 번째는 과제를 관리하는 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가 예를 들면은 순서대로 A, B, C, D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A 조금 하고 또 B 하다가 말고 또 C로 올라갔다가 또 D로 가고 나중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잠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형 앉아있어.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손상을 많이 받아요. 자꾸 비난받고 혼나게 되고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분노 조절 같은 감정 기복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게 또 이제 세 번째 그 ADHD의 문제로 오고요. 네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으세요. 나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내가 이걸 하는 거는 내가 누가 도와줘서 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초긍정이지. 완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니까 또 우울이나 불안 증세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독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덜트 ADHD 분들도 도파민 시스템이 좀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파민을 직접적인- 올리기 위한. 도파민을 올리는 어떤 그런 자극들에 민감하게 이제 이분들이 반응해서 알코올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도박이나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거에 이제 중독되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저는 그 못 끊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독이 어떤- 아예 없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이렇게 좋아해서 계속 하는데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너 되는데. 콜라 계속 먹잖아.
콜라는 뭐 아직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적이 그렇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 그냥 지금 초단위로 그냥 나 지금부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거를 막 이렇게 안 해 하면 안 해? 금단 현상을 못 겪어봤으니까 그렇지. 난 아예 없어. 그냥 안 하면 안 해. 담배를 계속 펴봤니 네가? 한 번도 안 펴봤어. 그러니까 모르지. 아니 네가 술을 중독해봐서 술 술 중독해봤어? 정도 해봤어? 술을 못 먹잖아. 술을 마셔는 봤지만 뭐 중독은 된 적은 없죠. 근데 너 아니 핸드폰. 너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너 핸드폰 중독이잖아. 핸드폰도 내가 안할 수 있어? 난 안 불러면 안 그럼 불 수 있어. 지금 너무 부셔도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얘가 아예 다르잖아. 나 원래는 되게 셋째 이런 얘기 너무 웃기다는데 좀 오늘 좀 부끄럽네. 핸드폰 부셔도 돼. 근데 세찬아 너 정리정돈 잘해? 아니요. 사실 ADHD 그 증상 중에 정리정돈 못하는 것도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어. ADHD 분들은 본인이 정리했다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근데 ADHD가 아닌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 도저히 이건 정리가 아니에요. 뭐 그룹으로 묶여 있지도 않고 뭐 어떤 순서로대로 나열된 것도 없어요. 한데 나한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ADHD 환자가 봤을 때는 정확히 그걸 찾아내요. 예.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나름의 프로세싱의 네트워크가 우리랑 다른 것뿐이지 이분들이 이걸 못 찾고 헤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ADHD 분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나만의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자기가 습득을 해낸 거예요. 마스터한 거예요. 진짜 멀쩡하게 한 40년, 50년, 50살 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성인 ADHD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 너무 잘 살아왔는데 그렇지. 갑자기 그런 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이 자세히 여쭤보면 잘 살아오셨지만 이런 거에 대한 뭐 실수, 이런 걸 내가 제대로 해놓지 못한 거에 대한 뭔가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 또 스스로에 대한 자책, 뭐 이런 게 아마도 있긴 있었어요. 살면서. 근데 그걸 이제 이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게 일정 부분 해결됐겠죠. 아마도 그런 제가 보는 분 중에는 어른들, 중년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오늘 변호사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로펌에서 일하면서 수임 사건이 적을 때는 약을 안 드셔도 되게 잘하세요. 수임 사건이 벌써 2-3개만 돼도 네. 이게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꼭 치료 유지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뭐 멀티태스킹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시지만 네네. 조절하고 그런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서너 가지 사건을 같이 해결하기 어려우신 거거든요. 아니 진단받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사실 저는 많은 경우 ADHD 어덜트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정말 아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나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된 내가 느낌이겠구나. 성격이 나쁘거나 게을러서 또는 내가 굉장히 내 탓이 아니었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나를 비난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고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경우에 사실은 자아상도 좋아지시고요. 오히려. 해결책이 생기니까 목표도 생기시고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진짜. 컴피턴 자신감도 강해지세요. 실제로 그럴 그런 것 경우는 같아. 치료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화되시죠. 왜냐면 되게 자책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뭐라고 막 하거든. 뭐 그치. 게으르다, 뭐일 넌 노력을 좀 해. 정리도 그래. 자꾸 해버릇해야 할 수 있어. 맞아. 막 이러고. 욕 많이 먹거든. 네. 근데 그렇군요. 이게 자꾸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